헌법학자 김승환 전 교육감님 페북글. 넘어서면 안 되는 선.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과본문, 본문, 130개 조문, 그리고 부칙, 부즉 6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법원은 3부를 구성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 프리시플 오브 세퍼레이션 오브 파워즈, 프린집 더 게발텐티룸에 따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엄연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사권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기관입니다. 일반 법원과 다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헌법재판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법원도 부분적으로는 헌법재판을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국회는 전체로서의 국회가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전체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헌법기관입니다.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서의 법원이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개개의 법관이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독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헌법 제103조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것입니다. 법관의 독립에는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이 있는데 헌법 제103조가 말하는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입니다. 재판상의 독립을 물적 독립 또는 심판의 독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관의 심판의 독립이란 법관이 그 본질적 직무인 재판을 할 때 어느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권에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지만 재판권에는 법관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법원조직법에 그런 규정을 둔다면 그건 문헌상 당연무효, 보이드 온 이츠 페이스가 됩니다. 물론 재판의 현실에서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 침해 또는 위협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법관의 집무실에 기관원이 들락거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심판의 독립은 법원 내부에서 침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장이나 간부급 법관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고 격렬하게 글을 써서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장이 야간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다수의 법관들에게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압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법관의 심판의 독립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법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판사들은 옆방의 다른 판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서로 지켜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저에게 그 말을 한 취지는 법관의 심판의 독립이 그 정도로 궤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어느 기관장이 어느 날 저에게 법원에 누구 있나 알아보려고 해도 전혀 안 되네. 라고 말하길래 그건 위험해.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 판사들도 다른 판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거든. 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내란죄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어제 5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오늘 새벽 2시 50분 무렵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로 들어가 건물 유리창 등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시각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끝날지 며칠 걸릴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좋은데 변호인이 형사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거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질문할 때 긴장한 나머지 알고 있던 것조차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수사 개시와 함께 형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장에게는 수사 개시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조사 시간 내내 혹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일단 형사 피해자로 입건된 이상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경내로 진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도 매우 나쁩니다. 정치인들 중에 별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항권, 위더스탠즈 렉트, 라이트 오브 레지스턴스 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항권 이론은 이 경우에 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란죄 형사 피해자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그를 계속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은 헌법 질서의 선입니다.